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5.8%였고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43.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6.4%가 찬성을 하고, 그 다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6.6%가 반대를 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재개를 찬성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개성공단 재개를 찬성하시는 이런 분들이 그 주장은 경직된 그 현 한반도 정세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 이런 걸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화와 그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한미 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더 촘촘한 대북제재로 북에 대한 압박을 함으로써 북이 항복을 받아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재는 만능이 아닙니다. 북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죠. 그런데 아직까지 허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은 미국과 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 이 부분은 원유였습니다. 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북은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탄소하나 화학공업 C1입니다. C1 탄소하나, C 탄소화가 아닙니까? C1 이게 남한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그 연구해 왔고, 우리 고등중학교 다닐 때 북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석탄가스화 뭐 이런 거랑 그게 탄소하나 화학공업에 속하는 거거든요. 실험실 단계에서 그 이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완성한지도 오랍니다. 또 이거는 예전부터 일제시기도 그 석탄에서 원유를 뽑는 그런 그 실리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탄소하나 그 화학공업을 공업하기 위해서 탄소하나 화학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탄소하나 그 화학공업은 이 석탄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인조원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에는 석탄은 무진장합니다. 때문에 탄소하나 화학공장이 건설이 돼서 생산을 정상화한다게 되면 원유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제재가 만능이 아니라는 건 작년에 우리도 체험한 바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작년 7월 1일에 일본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제죠. 일본인 게 일제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그 첫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그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 이런 걸 구실로 내걸고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 삼성과 LG 등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었죠. 그런데 일본의 제재는 전화위복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삼성과 LG는 몇 달 만에 그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그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일본에서 수입해 들여오던 제품들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죠. 북은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서는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을 타산하고 경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가 그 제재로 인한 피해는 극히 적습니다. 북은 늘 경제 제재를 생각하고 있고 또 경제 제재 품목들이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어느 날에 와서 경제 제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나만의 신뢰를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여기 인천에는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나요? 아니죠.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에 가보셨죠? 속리산 국립공원 참관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관광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죠. 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북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북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약속을 한 문제들이라서 지금껏 다른 나라들과도 그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재개하지 못하고 동결시키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겠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투자를 한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인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재개를 반대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저처럼 이야기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공단 하나 가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어느 그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허물어지냐?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도 이제 오랜데 왜 이북 경제는 허물어지지 않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가 차려집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해 보지 못했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국가로 우뚝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갔을 수 있는 거죠. 몇 단계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고 또 그 평화가 통일로 이어지고 또 남과 북이 모두 흩어진 이산가족 그리고 탈북민들이 서로 고향에 가서 그리운 부모 형제 그리고 가족과 친척 친지들과 손을 맞잡고 하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분들이 그리고 또 기업인분들이 조금만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이런 공감을 얻어내고 또 전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이 가까운 앞날에 꼭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